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별님들 안녕하세요. 별난아빠입니다. 행정사, 합격을 위해서 잠재 능력을 폭발시키는 마인드셋. 우리 별님들께서 태어나서 처음 들을 만한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별님들께서 행정사 시험과 관련된 분이시라면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앞으로의 마음가짐과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세계관이 바뀌게 될 겁니다. 참고로 제 구독자님들은 모두 별님입니다. 제 이름 뜻도 별인데요. 우리는 연결되어 있으므로 함께 강력한 빛을 발산해 보겠습니다. 전편에 얘기 드렸듯이 오늘은 행정사 시험 준비 관련된 분만 동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제목을 시험 합격을 위한 마인드셋으로 하려다가 메일을 좀 받은 게 있어서 대상을 확실히 잡고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제 조회수보다는 이 시험과 관련 없으시면 뒤로 가기로 시간 아끼시길 부탁드립니다. 옆 영상. 참고로 제가 살아오며 봤던 심리 관련된 서적 중 일부인데요. 자격증 따려고 본 건 아니고 어릴 때부터 그냥 재밌어서 만화책 보듯이 즐겼어요. 근데 심리 자격증 취득하는 데는 뭐 실습도 있고 까다롭더라고요. 일이 바쁘다 보니 그건 안 했고, 그래서 다른 민간 자격증이라도 취득해 보려고 인강으로 공부도 했습니다. 귀엽죠? 문제은행이 다 있는 시험인데도 문제은행 안 보고 공부했습니다. 그냥 책 보는 게 재밌었나 봐요. 기본적으로 심리학을 했던 분들이 타인을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런 좋은 일 하시는데, 저는 그보다는 업무적으로 심리전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본 사람입니다. 우리의 발전을 위한 심리전. 좀 추상적인가요? 심리 담당, 이래야 꼭 심리 업무를 하는 건 아니고요. 뭐 프로그래머도 심리전 하는 분들이죠. 제가 그건 아니지만 좋은 데에 많이 이바지했고, 이건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썼던 마인드셋입니다. 욕하지 않기, 웃고 관대하기, 뭐 이런 건데요. 사실 이 종이의 내용을 어기고 벗어나는 행동도 많이 하죠. 나쁜 놈 보면 욕도 잘 갈깁니다. 근데 이 마음가짐이 저의 기초가 됐던 겁니다. 근본. 벗어나도 금방 돌아와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건데, 이걸 성인이 되어서도 10년 동안 들고 다녔습니다. 10년간 한 달에 한 번씩 받고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다는 배경을 첫날이라 설명드립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마인드셋, 이것이 뭔지 설명은 한번 드리고 들어갈게요. 처음 접하시면 오늘만큼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잘 풀어가 보겠습니다. 마인드셋, 개인의 태도, 인식, 사고방식, 그리고 세계관을 나타낸다. 이는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서 해결하며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별님들께서 가지고 계셨던 일반 행정사에 관한 근본적인 사고방식을 바꿔드릴 건데요. 오늘은 첫 편인 만큼 내용을 좀 풍부하게 가겠습니다. 오늘 주제죠. 마인드셋 1단계, 정체성을 강화할 것. 정체성이란 아시다시피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아래 부재. 부재는 오늘의 목차이고요.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부재, 가, 나, 다. 부재, 가. 용어의 전환 필요성. 어떠한 용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용어를 이런 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어떤 특정 용어의 그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것을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행이 있을 겁니다. 부재 나, 자기 PR, 떠벌림 효과는 뭔지, 그 떠벌림 효과를 어떻게 전환해야 한다는 건지, 부재 다, 절박함을 초기 단계부터 어떻게 점점 상승시켜 나가는지, 이 각 다 부드럽게 연결시켜 드려야 마인드셋 1단계가 완성되고 정체성이 강화되고 합격에 가까워지는 절박함이 형성되는데요. 원 개념 설명 후 어떻게 전환한다는 건지 응용 개념까지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이 풍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을 3개의 편으로 동영상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누려다가 이게 나눠지면 명확히 전달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눠진 제 3개 동영상 조회수만 각각 늘어날 뿐입니다. 이야기는 찢어져서 따로 놀게 되고요. 그래서 전부 이어서 좀 풍부하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부제 가 그리고 부제 나는 좀 섞어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부제 가 나까지만 내용의 80%입니다. 부제 다는 그거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라서 많이 길지는 않아요, 내용이. 그렇게 해서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이 영상의 키포인트 결론은 이겁니다. 본인을 초월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어떠한 상황에 밀어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정체성이 강화되고 부제 가나다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험 공부를 하면서 여기에는 용어적으로 뭔가 특수한 요소가 있다 보니 마인드셋 1단계가 잘 안 걸리더라고요. 마인드셋이 걸린다, 안 걸린다. 표현이 좀 웃긴데요. 저는 제 마인드를 운영할 수 있는 편이라서 어떤 사안을 딱 보고 여기에 마인드셋을 걸까 말까 고민하고 이 정도면 안 걸어도 되겠는데 하면 안 걸고 뭔가 나를 초월해야 하는 상황이면 겁니다. 건다. 작용시키거나 작동시키거나 마인드를 운영을 한다는 거죠. 행정사 공부할 때는 직장 다니고 첫째 데려다주고 다시 일 갔다가 아내는 몸이 안 좋은 산모고 첫째 못 놀아주고 미안하고 신생아 새벽에 봐야 하고 마인드셋을 안 걸면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미안함을 이겨내고 그 압박감을 이겨내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옆에 침대 이렇게 침대 내려놨죠. 여기서 공부하면서 결국 마인드셋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었는데 얘기 드렸듯이 일반 행정사에 관한 초기 단계 시절에 마인드셋이 잘 안 걸리는 용어의 특수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요. 먼저 잠깐 현재 시청하시는 별님들은 시험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다 그러시겠죠? 그래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별님들의 실제 친구라고 가정하고 질문 2개 드려볼게요. 저는 법적인 배경이 없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라고 가정해주세요. 자, 질문. 요즘 너 공부한다 그랬지? 뭐 준비하고 있어? 지금 너 준비하는 시험 정확히 1년에 몇 명 뽑아? 그러면 너가 준비하는 거 합격하면 뭐 되는 거야? 아까 이름이 뭐라 그랬지? 자, 답변 주셨나요? 감사합니다. 몇 명 뽑는 건 중요하지 않고 답변이 몇 개 중복되는데 10명 중 9명 정도로 일반 행정사 준비하고 있어 로 답변을 합니다. 일반 행정사.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안녕하세요. 저 일반 행정사 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행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일행 공부하고 있어요. 아직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죠? 오늘 핵심 용어입니다. 일반 행정사. 참고적으로 현재 자기 PR 시대죠. 화면 왼쪽은 아까 보신 거라서 안 보셔도 됩니다. 화면 왼쪽 요거 아까 봤던 거죠. 화면 우측 자기 PR은 한마디로 내 가치와 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일련의 활동입니다. 용어나 단어를 통하여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얼만큼 알고 있고 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힘에 뻗어나가는 방향성이 형성되고 상대가 나를 인식하는 태도까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용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은 완전히 다르게 인식하거나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도전, 어려운 상황을 뭔가 극복하는 느낌, 장애물이란 뭔가 주저하게 만드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심리학적 연구에서도 용어의 힘은 중요하게 다뤄지고 그래서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용어를 활용해서 자기 PR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색다른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까지 결정하게 만듭니다. 일반 행정사, 이 5글자의 용어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어떤 느낌이에요? 제각각 다르시겠죠? 제가 자기 PR과 마인드셋이 안 걸렸던 용어가 바로 이
일반 행정사라는 5글자였습니다. 먼저 일반 행정사라는 용어는 법적 용어일 뿐이지 전면에 내세워서 자기 PR할 때 사용하는 문화적 용어가 아닙니다. 그 일반 행정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순간 상대방은 별님을 누구인지 더 알고 싶어 하기보다는 대화가 띠용 저 위로 튀어나갈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가 튀어나간다는 거지? 아니, 정해진 용어를 사용해야 되지 않나? 아닙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잘못 인식하고 퍼져 있는 겁니다. 일반 행정사라고 불리지 않아도 되는데 불려야 되는 것처럼 깊게 뿌리 박혀 있다는 겁니다. 먼저 드려야 할 얘기는 나를 표현하고 자기 PR할 때는 일반 행정사가 아니라 행정사 3글자로 딱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또는 저 인허가예요. 행정법률 자문 받고 싶어서 공부하고 있어요. 처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문화적 용어라고 하죠. 사람들이 알아듣는 용어, 문화적 용어. 다시 말해 법적 용어와 문화적 용어가 있는 건데 제 경험상 현직 분들은 문화적 용어가 그래도 돼 있는 편인데 시험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문화적 용어를 사용해 나가야 한다는 그 문화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일반 행정사 시험이 아니라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일반 행정사에서 행정사, 고작 2글자 뺀 차이인데 대화 수준 자체랑 상대방의 집중도와 나를 바라보는 인식까지 달라집니다. 행정사가 정체성의 시작입니다. 제 경험담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험 처음 준비할 때 친구랑 나눴던 대화 내용인데요. 제가 나 일반 행정사 준비해 라고 얘기하니까 친구 왈 일반 행정사? 고급 행정사도 있어? 1급 행정사도 있어? 합격하고 그 다음 시험 또 봐야 해?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단계가 있는 걸로 비춰지고 그중 아래 등급 자격증으로 비춰지더라고요. 그런 비슷한 게 3명 있었습니다. 이 용어 자체가 무의식 중에 상대방에게 헷갈려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거죠. 뭔가 웃겨서 막 상대방이 모르니까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웃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시험을 준비하는 상황 속에 있다 보니 생판 처음 접하는 상대에게는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걸 우리 자신들은 모르는 거예요. 상대방에게는 당연한 게 아닌데 나는 이미 선입견이 생겼으니 당연하게 된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사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 스스로 몰랐던 겁니다. 그냥 나를 알아주기만 바랄 뿐인 거죠. 뭐 자주 보는 가족이나 여자친구나 이런 분들은 귀에 불나게 들으셨으니 알겠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대상은 그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일반 행정사? 고급 행정사도 있어? 이렇게 질문 받는 상황이 되면 별님들은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보통 다음처럼 대답이 되겠죠. 행정사가 이 3가지로 구분돼. 나는 그중 일반 행정사야. 라고 답변을 할 겁니다. 이 자체가 자기 PR 실패. 다시 말해서 나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리는 데에 실패한 겁니다. 저는 회사 행정사의 홍보대사가 아니잖아요. 내가 호떡집 사장이라 손님에게 내 호떡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리기도 바쁜데 옆 동네에 있는 붕어빵집 홍보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회사 행정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회사 행정사인데 내 얘기 설명하기도 바쁜데 외국어 번역 행정사를 홍보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 거 홍보하면 결국 다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기 건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먼저 정체성을 강화하면서 마인드셋을 실현하려면 내가 이 시험이 무슨 시험이고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것을 공부하고 나중에 어떤 일을 하고 싶어 라는 필요한 얘기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집중해서 그걸 듣고 싶어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기반이 깔려야 돼요. 그런데 정작 그 필요한 말들은 저 뒤로 밀린다는 거예요. 그 저 뒤까지 밀리잖아요? 행정사가 무슨 일 하는 건지 얘기 들어줄 시간이 없어요. 상대방도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작 나는 일반 행정사 구분을 알려주고 있었다는 거죠. 일반 행정사라고 얘기하고 뒤에 10분 남짓 자기 PR 한답시고 또 다른 친구한테 얘기를 막 했는데 알아들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결국 10분 뒤에 근데 왜 일반이야? 이러더라고요.
상대방은 생각하지도 못한 거에 꽂혀서 귀도 아직 안 열렸고 그게 궁금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10분 동안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저 혼자 떠든 겁니다. 자기 PR 실패. 그 친구가 바보 같나요? 아닙니다. 치과 의사입니다. 저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래요. 정확히는 행정사는 아는데 일반 행정사는 처음 들어본대요. 뭔 소리 하는지 했대요. 걔 머릿속으로 내가 아는 행정사가 제가 지금 떠들고 있는 일반 행정사 그것과 뭐 같은 건가?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왜 일반인지 물어본 거래요. 상대방은 집중도 안 되는데 저 혼자 뻐끔뻐끔 떠드는 거예요. 그 뒤에 뭐 설명해봤자 상대방은 엥? 그냥 저의 이미지는 엥? 하고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례인데 일반 행정사 얘기했다가 둘이서 회사 행정사가 뭔지 서로 찾아보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걔가 마침 해군 전역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친한 남자끼리이고 해서 친구가 저에게 직설적으로 저에게 물어봤던 거지 보통은 속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냥 겉으로는 그래 그런 거구나. 정작 나는 나 자기 PR 오늘 잘했다 착각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상대방 머릿속에는 그 내용이 남아있지도 않고 헷갈리기만 하고 그냥 일반적인 자격증 준비하는 애구나 하고 끝나는 거예요. 내 이미지는 사실 그게 아닌데 그렇게 끝난 겁니다. 나만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걸 들었으니 발견하게 된 거고요. 행정사로 잘 언급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5글자 말하기 귀찮아서 3글자로 행정사로 얘기하는 것이지 그 명확한 의미는 모르시더라고요. 그 명확한 의미는 바로 이제 나올 겁니다. 아직 저는 그 의미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자기 PR을 잘 해야 된다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에 대한 효과, 그것도 아직 뒤에 나옵니다. 제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 발견한 게 있는데 그 전에 우리 자격증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봐야겠죠. 이걸 얘기 드려야 다음이 이해될 거예요. 보시면 행정사 자격증, 행정사 자격증, 행정사 자격증. 종류에는 일반 행정사가 있고 외국어 번역 행정사가 있고 회사 행정사로 구분이 됩니다. 이 타이밍에서 자격증에 표기된 일반이라는 의미도 함께 얘기를 드릴게요. 일반이라는 표기를 쓰는 이유는 대표 명칭인 행정사라는 단어를 국민 다수가 처음 귀로 들었을 때 여러 개 구분되는 직종, 다시 말해서 종류 중에서 일반적으로 먼저 떠올리는 것에 일반이라는 명칭을 통상 부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부르는 명칭이 아니고요. 그렇게 일반 행정사는 구분하기 위한 법적 용어입니다. 이게 처음 듣는 말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먼저 떠올린다? 예시를 들겠습니다. 제가 별님들께 2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분, 뭐 하시는 분인가요? 말로 한번 해보시거나 머릿속에 떠올려 보실까요? 참여형 질답, 감사합니다. 미용사, 뭐 하는 사람인가요? 네, 이런 모습 떠올리신 거 맞나요? 그렇겠죠? 가위, 헤어, 헤어. 뭔가 가위로 헤어하는 요런 분들이 나옵니다. 빛도 있네요. 미용사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면허 받으니까 면허증으로 한번 볼게요. 자, 면허증. 위에 큼지막하게 미용사 적혀 있죠? 요즘은 괄호로 나오는데 그 밑에 피부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이분 우리가 아까 떠올렸던 머리 커트하는 헤어 디자이너인 그 미용사가 아닙니다. 미용사는 4가지로 구분돼요. 헤어 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 네일 아티스트, 피부 관리사. 그렇다면 이분은 미용사 중에서도 피부 관리만 업으로 할 수 있는 미용사인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이때 어떤 모습을 떠올렸죠? 미용사라는 용어를 듣고 일반적으로 피부 관리사를 먼저 떠올린 사람은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헤어 디자인으로 명칭하는 것은 종류가 4가지다 보니 용어를 구분하기 위해 명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일반적으로 떠올렸던 헤어커트하는 미용사는 세부적으로 뭐라고 표기되어 있는지 볼게요. 다음으로 그 4개를 전부 취득한 사람의 면허증입니다.
이건 아까 그분이고요. 보시면 일반 미용사, 피부 미용사, 네일 미용사, 메이크업 미용사 이렇게 구분됩니다. 이게 법적 용어예요. 대표 명칭 미용사가 있고 그 밑에 4가지로 구분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있는 일반 미용사로 써 있는 거 이거 누굴까요? 산업공단 구분되는 자격증은 일반이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연도마다 바뀌고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보시면 피부 있고 네일 있고 메이크업 있고 헤어가 없네요. 네, 일반 미용사가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일반 미용사라는 용어 일상생활에서 전혀 안 쓰죠. 일반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자격증 이름을 얘기하는 건 문화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쓰면 못 알아들어요. 일반 행정사도 마찬가지로 못 알아듣는 말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이 타이밍에서 행정사에 연결시켜 주셔야 합니다. 아까 얘기해 드렸는데 이제 좀 이해되실 거예요. 행정사, 외국어 번역도 있고 회사, 행정사도 있는데 그 3개 중에서 국민 다수가 일반적으로 누구를 떠올리죠? 네, 행정심판청구소하고 인허가 업무하는 행정사의 모습을 먼저 떠올립니다. 인허가 대리인. 그 대표 명칭을 가졌다고 해서 더 좋고 더 중요한 직종이고 이런 건 아닙니다. 다 각자 중요한 역할이 있는 거니까요. 머리수 많아서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도 있고 그게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일반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구분하기 위해 일반으로 표기되는 것 뿐입니다. 실제 부르는 명칭이 아닙니다. 사실 구분되는 게 많아요. 산업인력공단 자격증이 워드도 1급, 2급이었다가 지금 일반 워드 프로세서죠. 그냥 구분하려고 의미 없이 넣은 겁니다. 일반 기계기사도 있죠. 냉동기계기사. 또 뭐 있죠? 소방설비기계기사. 뭐 이런 것도 다 구분하기 위해 일반을 붙이는 건데 다른 자격증도 많지만 보편적으로 미용사를 모르는 분은 없으시니까 예시가 가장 잘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일반 미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행정사입니다. 자, 일반 미용사. 별님들, 만약 평소에 누군가가 별님들에게 저 일반 미용사예요 라고 별님들에게 소개를 했다면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알려드리기 전이었다면 별님은 그분을 어떻게 인식할 것 같으세요? 저 일반 미용사입니다. 저 일미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듣는 사람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일반 미용사?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아, 그 헤어커트 하는 미용사가 일반 등급이 있고 또 뭐가 있나? 내가 알던 미용사랑 다른 건가? 아, 얘가 이제 공부 시작했다고 한 거 보니 뭐 인턴 단계의 미용사라는 건가? 일반 미용사? 이렇게 사고 흐름이 변질될 겁니다. 아무 정보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 일반이라는 2글자가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사람에 따라 해석을 다르게 만들거든요. 그 일반이 뭔지 설명해 주느라 대화가 거꾸로 가겠죠. 그거 말고 상대방 반응이 또 어떻겠습니까? 또는 그냥 일반 미용사 단어 자체가 생소하잖아요. 모른다고 하면 민망할까봐 애를 써주며 아는 척하는 의미 없는 대화가 될 수도 있겠죠. 아, 일반 미용사 알지. 아, 그거 시험 준비하는구나. 힘내. 또는 뭐 모르는 말이니까 관심도 없거나 그렇게 되겠죠. 법적 용어, 개인형 이동장치. 뭐가 떠오르나요? 네, 전동 킥보드가 포함되죠. 법적 용어를 잘못 쓰면 상대방은 뭐지? 저 뭐지? 아는 척 해야 되는데. 띠용 한다는 겁니다. 전동 킥보드라고 문화적 용어를 언급해야 한 번에 알아듣죠. 상대방은 그 정보가 없거든요. 포인트는 상대방에게 한 번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나를 표현할 기회라도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 사무직처럼 일반적인 어떠한 집단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시험 합격해서 직업 얻어서 1인 브랜드를 만들려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초반에 얘기 드린 거 다시 띄워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1번, 빨간색 동그라미 2번. 아까 띄웠던 거예요. 요거 본 거고, 요것도 본 겁니다. 요거. 현재 우리가 요거 했고, 요거 자기 PR 여기서 여기까지 했죠 지금. 요거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얘기 드렸듯이 용어의 전환 그리고 자기 PR 이 부분에 힘을 좀 많이 실어줘야 뒤에가 이해됩니다. 중요한 건 전부 연결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빨간 동그라미 3번. 미용사는 자기 PR이 잘 되는 직업군입니다.
미용사와 비교하며 우리의 현 상황을 인식해야 돼요. 우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나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거기서부터 자신감이 생기고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경험상 공부 겁나게 하고 싶다는 자신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표현하는 순간이요. 여기 보시면은 헤어커트하는 미용사 같은 경우 자기 PR을 이렇게 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저 미용사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또는 저 헤어 디자이너 준비하고 있어요. 커트해주고 싶어서 시험 준비 중이에요. 라고 소개를 해야 상대방이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고 궁금해하기 시작하죠. 어머, 너 합격하면 머리 어느 동네에서 개업할 거야? 나 좀 있으면 머리 해야 하는데 나중에 잘해줄 거지? 이런 식 반응하겠죠. 즉, 상대의 사고 흐름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주려면 알아듣게 용어를 꽂아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인식하고 반응하며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2번을 보시면 이해되시죠? 그래야 상대방이 인허가가 뭐야? 행정사가 대리도 해? 행정법률을 해?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상대방이 더 듣고 싶도록 궁금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답변을 해주게 되겠죠? 상대방은 술술 답변하는 별님의 모습을 보고 별님을 다르게 볼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상대방이 행정사 너 행정사 준비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몰라도 아는 척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시험을 준비하는 나의 가치는 올라가게 돼요. 자기 PR로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내가 달라져요. 상대방이 헷갈려서 재질문하는 거랑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질문하는 거는 그 두 가지는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전자는 아예 헷갈려서 딴 생각이 든다는 거고 후자는 전문성을 의미하겠죠. 맞다. 주의해야 할 것은 잘못 적용하시면 안 되는 게 그냥 행정사 이러면 안 됩니다. 5글자 그냥 행정사. 저는 외국어 번역 행정사 아니고 그냥 행정사 준비해요. 그러면 진짜 그냥한 사람 되는 겁니다. 행정사 준비해요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다시 얘기 드리지만 이게 정체성인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게 둘로 나눠져 있는 거죠. 행정사파와 일반 행정사파. 법적 용어는 용어대로 그냥 두면 되고 하나로 통일해야 합니다. 심리학자 프로이트가 얘기했죠. 집단의 분위기와 통일성이 강화되면 그 작용으로 강력하게 묶여서 집단이 결속되고 그것은 곧 집단의 목표에 대한 높은 동기부여를 형성한다. 용어뿐만이겠습니까? 통일되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 집단의 수준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현재 별님들께서 있는 그 집단, 시험 준비, 사회적으로 그 집단을 보는 인식. 집단 심리학도 좀 버무려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올해 13회 합격하시는 분들은 작년보다 훨씬 수준 높은 대단한 분들이 합격할 거예요. 너무 대단해서 저는 말도 못 붙일 겁니다. 점점 그렇게 되는 게 맞고 그렇게 될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별님들 본인이 그런 수준이 되면 되는 겁니다. 수준이라 함은 지적 능력?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진심으로 대하고 절박하게 공부하는 그런 내 자신의 모습과 그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뒤에 끝까지 들으시면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처음에 나왔던 거 다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했죠? 자기 PR, 자 부제 가, 이렇게 부제 나, 이렇게 했고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갈 건데요.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제 가본에서 용어의 전환 필요성을 얘기 드렸죠. 사실 일반이라는 단어 자체가 실제 사용하는 용어도 아닌 법적 용어일 뿐이지만 사용하더라도 가치를 높여줄 만한 세련된 단어도 아닙니다. 일반이란 보편적이고 평범하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큰 의미 없는 그런 단어인데 그게 우리 사회에서 대중적인 문화로 계속 잘못 잡히게 된다면 우리 별님들을 평범한 단어로 느껴질 만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잘못 비춰질 수 있습니다. 정체성은 행정사입니다. 용어의 전환, 필요성.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 맞으시죠? 뒤에 시간이 되면 얘기 드리겠지만 제가 대한행정사회에 최초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한 사람도 맞아요. 그래서 별님들께서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 맞으실 거예요. 자기 PR과 떠벌림 효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지 이 연결을 제가 해드려야 나중에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렇게 서포트 해드릴게요. 상대를 헷갈리지 않게 용어를 전환해서 대화의 방향을 일직선으로 만들어야 상대방은 궁금하게 되고 듣고 싶게 되고 그러한 상태가 될 때 그때 내가 준비한 멘트를 떠들어야 하는 걸 얘기 드렸습니다. 맞죠? 상대방을 집중하게 만들어서 대화를 끌어갈 때 상대방의 눈빛을 보잖아요. 대화가 재밌어집니다. 이때부터 마인드셋 시작되는 거예요. 용어의 전환으로 해소되니까 자기 PR이 장애물 없이 뻗어나가고요. 이거는 행정사만의 특수한 요소입니다. 적용하셔서 먼저 첫 시작을 쭉쭉 치고 나가셔야 됩니다. 집중시킬 수 있고 마인드셋을 작동시킬 수 있던 여건 조성이 되는 겁니다. 나를 알아주고 내가 공부하는 걸 궁금해해주고 관심을 받을 때 거기에 내가 그걸 해소해주는 답변을 했을 때 상대방이 끄덕일 때 우리 스스로는 인정받았다고 느끼는 거고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음번에 만나면 상대방한테 내가 어떤 말을 해줄까 하고 스스로 더 찾아보게 될 겁니다. 스스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이 마인드셋을 작동시킨다는 겁니다. 그 상황 되면 저절로 돼요. 내가 그걸 안 하면 바보 되니까 하게 됩니다. 아, 그 인어가 뭐지? 내가 공부하는 게 인어가 뭐 한다는데 그게 뭐였더라? 싶으면 나의 전공 또는 나의 직장 관련해서 어떤 인어가가 연관이 있는지 아니면 인어가가 아니더라도 내가 미래에 어떤 업무를 연결시킬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혼자 집에서 검색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 싶어 하는 걸 상대방이 나에게 물어보는 상황까지 왔으면 답변을 해줘야 하니까요. 그래야 상대방의 그 눈빛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런 거구나. 너 그 시험 준비하는구나. 하는 눈빛. 그리고 그게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그때부터 답변을 통해서 자신감이 형성되고 나를 더 열심히 하게 할 동력이 됩니다. 마인드셋 계속 발동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모른다는 두려움과 수줍은 생각보다는 나를 쉽게 알도록 만들어 나가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야 뒤에 대화의 연결이 터지는 겁니다. 그냥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직업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직업을 안 갖더라도 취득해야 하는 이유요.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의 힘이죠. 힘. 그 동기부여 하나로 공부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지고 내 수준이 올라가지더라고요. 왜 올라갈까요? 제가 상대방에게 내 입으로 내뱉었잖아요. 내뱉은 말이 부담감과 책임감으로 변화합니다. 주위에 한 명 한 명 하다 보면 내가 그 말에 책임지고 싶어서 또는 내가 생각하는 목표에 도달한 사람, 그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열심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영상 초반에 제가 키포인트 결론을 미리 얘기 드렸습니다. 키포인트 결론. 이거 기억나시죠? 나 자신을 초월하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에 나를 밀어 넣어야 된다. 지금까지 자기 PR하면서 떠벌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밀어 넣은 겁니다. 연결되죠? 밀어 넣는 과정에 대한 빌드업을 지금까지 얘기 드린 겁니다. 적절한 용어의 전환으로 시작해서 자기 PR을 완성하고 나를 인식하게 만드는 것, 그렇게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 그러면서 동기부여가 되고 밀어 넣음으로써 다시 말해 떠벌리면서 나 자신을 초월하게 된다. 마인드셋이 작동된다는 거죠. 아, 참고로 직장 동료에게는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얘기할 대상은 이따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 중에서 부제 4번. 제가 지금까지 자기 PR하며 떠벌렸다고 얘기했는데 정확히는 심리학적으로 떠벌림 효과라고 합니다. 선언 효과라고도 하죠. 주변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결심을 밝히면 실행력이 증가되고 목표를 보다 수월하게 성취할 수 있게 되는 심리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떠벌림 효과의 전환 필요성? 이건 뭐냐? 아직 한 번도 얘기 안 한 겁니다, 이건. 자, 다시 떠벌림 효과는 자신의 목표를 얘기하며 실행력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화면 좌측은 본 거라서 흐리죠? 우측으로 봐주세요.
목표를 떠벌려라. 자신의 목표 뭡니까? 합격이죠. 그런데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환, 뭔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자기 PR을 했지 합격을 하고 싶다고 상대방에게 얘기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자신의 목표는 스스로 생각하는 다짐이지 상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표가 아닌 도전으로 얘기해야 합니다. 그런 느낌으로 인식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떠벌림 효과를 그 진행 방식은 동일하게 하되 목표의 선언이 아닌 도전을 선언하는 것으로 전환, 바꿔야 합니다. 이게 비슷하지만 다른 겁니다. 그렇게 전환해야 합니다. 목표를 준비하는 마음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 내가 어떤 것을 위해 준비하는지 그 도전하는 마음가짐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나 이걸 위해 이렇게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 이게 한 끗 차이인데요.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시험 합격도 다 한 끗 차이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인드셋도 한 끗 차이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너 합격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거지 나 합격하고 싶다고 목표를 스스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합격이라는 목표를 얘기하면 너무 앞서가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어차피 도전한다는 게 곧 합격할 거라는 거잖아요. 같은 의미이고 같은 상황인데 합격이라는 단어를 내가 얘기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한 끗 차이의 대화 전개입니다. 왜냐하면요. 나 행정사 합격이 목표야. 꼭 합격할 거야. 상대방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얘 뭐 제대로 아직 하지도 않고 말뿐인 사람인가? 이렇게 잘못 인식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끗 차이의 느낌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떠벌림 효과처럼 목표를 선언하는 게 아니라 떠벌리되 목표보다는 도전을 선언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 PR을 하되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떠벌림 효과의 전환 필요성. 그러면 어떻게 상대의 입에서 너 합격했으면 좋겠다 까지 나오게 하는가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용어 전환했고 자기 PR도 했고 인식하게 해서 내 가치에 올렸죠. 떠벌림 효과 전환에서 진정성 보여줬죠. 진심을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대화 턴이 다시 돌아오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까지 언급하는 것으로 연결시키잖아요. 거의 자기 PR에서 정점을 찍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나중에 예시 드릴 거예요. 이 대화 방법을 거의 모릅니다. 행정사 통합된 역사가 길지 않아서 시험 응시자분들 본인이 뭐가 하고 싶은 건지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 이런 분들이 대다수일 수 있어요. 그걸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다른 직업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너지로 행정사 시험 보는 분들 많은 거 알죠? 그런 사람들은 원래 능력이 대단해서라기보다 뭐 대단하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목적의식을 갖고 진입하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이기기 어려운 겁니다. 내 본연의 업무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까지 시너지로 활용하고자 한다 라는 목적과 동기를 갖고 시험 공부 시작하는 사람이 공부까지 열심히 한다? 내가 그 사람 어떻게 이깁니까? 이기기 어려워요. 내가 어떻게 거기 비집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러한 목적의식이 있는 분들은 이미 공부 방법이나 마인드셋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 보니 1등 하려고 시험 보지 않아요. 하다 보니 1등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본업도 바빠 죽겠는디 뭘 1등 하려고 하겠습니까? 대다수가 합격할 정도로만 합격권에 들어가려 하지. 마인드셋을 통해서 공부까지 같이 끌고 가야 하지. 마인드셋 이것만 해도 소용없습니다. 공부를 풀 파워로 가동시킬 수 있는 마음속 동력을 만드는 게 마인드셋! 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만 엄청 해도 소용없어요. 이 시험 공부를 바라보는 태도의 수준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시험마다 유예생이 많아질수록 그렇게 돼요. 재수, 삼수생분들 2차 논술 시험 준비 전력 질주하고 있어요. 지금 상대평가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분들이랑 같이 합격해야죠. 혹여나 내가 재수고 삼수면 이번에 끝내야죠. 저는 2024년도 첫 시험 보고 이후에 2025년은 시험 볼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냥 2년 끝. 내가 이 정도나 진심이었는데 합격 안 시켜준다고? 잘 살아라. 끝. 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더 얘기했는데 좋습니다. 아까 거기까지 얘기했죠. 상대방에게 도움 줄 수 있는 내용까지 언급하는 것으로 연결시키면 자기 PR의 정점을 찍는다.
이거 기억나시죠? 우측 동그라미 2번. 이 자기 PR에서는 단순히 내가 준비하는 거에 대한 정보만 준 거잖아요. 정보.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 하고 싶어서 시험 준비한다. 이건 단순히 정보예요. 상대방에게 도움되는 말이 아닙니다. 아, 너 그렇구나. 오카이. 너 합격했으면 좋겠다. 끝.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마인드셋을 더 고조시켜야 합니다. 내가 움직인 만큼 발동하는 겁니다. 상대에게 도움 줄 수 있는 말은 나중에 합격하시고 실무 배우시면 깊숙하고 다양하게 다 아시게 될 텐데요. 거기까지는 아직 모르셔도 되고, 아무튼 이 정보에 이어서 친구에게 도움되는 말까지 제가 시험 준비 중에 활용했던 거 몇 개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자, 대화 다음 턴 도움되는 말들 예시. 친구가 공무원인 경우, 친구가 사업자인 경우, 친구가 전세 살고 있는 경우, 뭐 딱히 특징 없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구가 공무원이다. 야야, 나중에 너 부당하게 징계받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행정심판 청구 도움 줄게. 지켜줄게. 친구가 사업자다. 야야, 너 사업 확장하면 뭐 허가받아야 할 뭐 복잡한 거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행정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 내가 알아봐 줄게. 내가 뭐 계약서 봐줄게. 뭐 딱히 특징 없다? 야, 너 이런 상황에서 내가 봐줄게. 이런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상대방 동공이 확장되는 겁니다. 저는 이걸 공부 시작한 지 한 달째에 파악했고, 그래서 자기 PR에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떠벌린 게 결국 미래의 동기부여로 된 거예요. 내뱉은 말이 계속 생각나니까.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겁니다. 여기까지 연결시키잖아요. 상대방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별님에게 아까 너 합격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다고 했죠? 그게 어떻게 바뀌는 줄 알아요? 너 꼭 합격해야 된다. 알겠지? 너 빨리 공부하러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응원자가 한 명 더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 또한 진짜로 잘 돼서 막 도움 주고 싶어서라도 공부하게 됩니다. 또 그래야 공부 집중하려고 잠수 좀 타도 상대가 이해해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생각해야 돼요. 자기 PR 제대로 못 하잖아요? 아니, 걘 뭐 그냥 그런 시험 준비하면서 뭐 연락도 안 돼? 이러고 오해 생겨서 마음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 일 안 생기려면 진심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잘 돼서 내 사랑하는 친구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까? 나 혼자 잘 돼서 뭐 하겠습니까? 가족도 친구도 같이 잘 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만나십시오. 보여주시고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됩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아, 혹시나 근데 이거 얘기했더니 친구가 깊숙하게 더 물어본다? 친구가 야야, 나 뭐 징계 받으면 나 행정심판 뭐 어떻게 되는 건데? 하면은 이거 답변 안 되시잖아요. 그때는 아직 공부 중이라서 완전히는 모르고 공부 다 되면 정확히 얘기해 줄게. 몇 달만 기다려줘. 하면 됩니다. 상대방도 그 정도 상황은 어차피 알아요. 아, 그래. 너 진짜 공부 열심히 해. 라고 응원해 주는 겁니다. 자기 PR 스킬을 좀 더 얘기 드릴게요.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없던 건데 생각나서 꼈습니다. 자기 PR을 할 때 남을 헐뜯고 욕하고 깔아뭉개면서 말하는 건 수준 낮은 나쁜 사람이고요.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나의 PR을 하는 겁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나의 PR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상대는 여러분을 몰라요. 상대방은 법 이런 거 몰라요. 그러므로 상대방의 상황을 인지하는 것부터가 존중의 시작입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게 별님들 보험 계리사 아시나요? 보험 계리사. 제가 10년 전 일인데 아는 사람이 보험 계리사인데 저는 그 당시 계리사가 뭔지 몰랐습니다. 들어봤다면 뭐 액션이라도 해줄 텐데 보험? 뭐 나 보험 들어야 되나? 이 생각 들고 아예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어요. 계리사? 그래서 계리사가 뭐 하는 거야? 물어봤어요. 아, 참고로 계리사 압도적인 초고난이도 시험입니다. 상대평가예요.
그걸 떠나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어떤 일이고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본인이 힘든 건 뭔지. 그때 제가 그걸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달라 보였습니다. 인식하게 되고 듣고 싶었어요. 먼저 친절하게 얘기해 주니까 제 귀가 열려요. 거기서 만약 그 사람이 저한테 너 그것도 모르냐? 라며 얘기를 시작했거나 또는 핀잔 주는 표정 지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어떤 생각 들 것 같아요? 그냥 저 사람 수준이 저런 사람이구나. 이러고 뒤에 말은 안 들렸을 겁니다. 너 대단하구나. 대단한데 어쩌라고. 떠들어라. 근데 모르는 상대방을 배려해서 말해주잖아요? 오히려 고맙죠. 그리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 사람은 자기 PR에 성공한 거죠? 그렇습니다. 즉, 행정사를 단일 협회로 된 지 역사적 기간으로도 짧아서 행정사를 실제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꼭 모든 사람이 다 알 필요는 없어요. 20대 젊은 분들이면 여러 직업 잘 알겠다만 소위 아시는 직업들은 집 어머님께 물어보세요. 잘 몰라요. 참고로 변호사, 의사, 교사는 100%다 합니다. 그래도 나의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가 뭘 하는지 인식시키는 건 중요합니다. 어떻게 자기 PR을 하느냐에 따라 별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니까 모른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떠벌림 효과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가 안 되면 방어 기제밖에 안 나옵니다. 부재 다 절박함 상승시키기. 다 왔네요, 이제. 제가 저번 행정사 합격기 영상에서 마지막쯤에 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한 것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것 2가지. 절박해야 하는 것. 그리고 절박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야 하는 것.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의 3달간 밤 새벽 2시간 간격으로 왼손으로 분유를 먹이고 오른손으로는 논술 공부를 했다. 영상에서 말한 제가 절박해야 할 이유는 단순히 아이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녀들이라는 대상에게 나 자신이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내뱉은 약속. 그 약속을 지키고 싶은 제 마음이 절박했던 겁니다. 약속의 상황으로 저를 밀어 넣은 겁니다. 그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고 약속한 게 합격으로 이어진 것 뿐이에요. 합격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한테 아빠 합격할 거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아까 떠벌림 효과의 전환, 필요성 얘기했죠? 합격, X, 도전, 동그라미. 기억나실 겁니다. 아무튼 내뱉을수록 달라집니다. 내뱉는다, 밀어넣는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내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정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자신감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걸 내뱉어 본 사람과 아닌 사람은 정신력도 확연히 차이 납니다. 제가 제 자녀에게 약속했다고 했는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아빠가 돼 보니까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시죠? 내 자식이 나의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죠. 아빠란 그런 거더라고요. 저는 약속을 못 지킬까봐 두려웠지만 약속이라는 상황으로 내 자신을 초월시키려고 그냥 멱살 잡고 밀어 넣은 거예요. 밀어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돼. 밀어 넣었다. 저 어떡하지, 모르겠다. 하자. 그냥 공부하자. 이미 넣었어. 하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하는 거랑 약속하는 거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약속은 상대방이 나를 생각하는 신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절박함을 일으키기에 가장 효과적이지만 사실 추천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내뱉은 말에 대한 파급력도 생각해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그걸 못 지켰을 때, 힘들어서 포기했을 때, 아이가 느낄 심리적 좌절감 등등 나의 정신적인 지주가 포기했다? 이 파급력 어쩔 겁니까? 저는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지만 중요한 건 그 말을 내뱉을 수 있는 상황인지 스스로 진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박함을 갖게 되는 높은 레벨별로 역순으로 쭉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가장 하이 레벨을 얘기한 거고 그 바로 밑에 레벨 뭐가 있을까요?
꼭 약속이 부담되면 약속이 아니더라도 자녀분이 중고등학생으로 나이가 좀 있으시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같이 공부하자. 너 뭐뭐뭐 할 동안 나 이거 공부할게. 이 자체로도 동기부여 엄청 되겠죠. 서로 좋은 거죠. 내 공부할 시간도 확보되고 공부하는 부모 이미지까지 형성되고 자식에게도 어떤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거니까요. 같이 공부하자. 괜찮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상한 말, 변화구 이런 거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경쟁률도 높고 어려워서 올해는 그냥 해보는 거야. 이런 변화구 이런 거 넣지 마세요. 진짜로 그냥 하는 사람밖에 안 될 수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자. 딱 이 정도가 깔끔해요. 근데 비장하고 진지하게 얘기하는 순간 난이도 급상승합니다. 나라, 나 이거 진짜 제대로 해볼게. 보여줄게.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잘 지켜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파급력 잘 생각해야 돼요. 물론 절박함이 엄청나게 상승은 하겠지만 아까 얘기 드렸듯이 비추입니다. 편안한 분위기를 뭔가 함께하는 느낌을 권장드려요. 같이 공부하자. 요 정도 느낌이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뭐가 있을까요? 자식이 없으면 엄마 있잖아요. 엄마. 우리 엄마. 눈물의 단어. 마음. 또 배우자. 배우자는 그렇게 동기부여가 안 돼요. 아니,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몇 년 같이 살다 보면 보통 나랑 동일시된 대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나한테 얘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막 초월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전 그랬습니다. 소중한 친구도 있겠죠. 초반에 나온 자기 PR 대상, 바로 친구. 소중한 친구도 없다. 난이도 더 낮춰볼까요? 그냥 좀 아는 사람. 그냥 좀 아는 사람. 이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좀 남아있을 때 떠벌림 대상이라서 절박함을 상승시키기엔 좀 떨어지긴 해요. 근데 대상이 없으면 그 사람이라도 해야죠. 누구라도 해보면 달라져요. 정말입니다. 처음으로 떠벌리고 지보면 현타도 와요. 괜히 얘기했나? 좀 더 멋있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거 맞다. 그것도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결국 변화합니다. 아직 마인드셋이 형성이 충분히 안 됐으면 거기서부터 좋긴 하겠네요. 저도 친구부터 시작해서 아이까지 이어진 거지 한 방에 아이로 간 건 아니거든요. 절박함도 빌드업 해나가는 겁니다. 아무튼 각자가 누군가에게 조용히 공부하는,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변화해야 합니다. 무조건 달라집니다. 본인을 밀어넣으세요. 극단적으로 누가 물에 절 집어던지면 저는 살고 싶어서 미친 듯이 수영할 거 아닙니까? 그 환경에 나 자신을 밀어넣어야 합니다. 두려워도 내 스스로 멱살 잡고 밀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살고 싶어서 내가 몰랐던 필살적인 잠재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죠. 한 명이라도 좋으니 떠들고 떠벌려야 합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수줍잖아요. 그리고 나조차 스스로 잘 모르면 못 떠들어요. 준비해야 합니다. 아까 검색하는 거 얘기했죠. 상대에게 도움되는 거 맞춤형 4가지 얘기해드렸죠. 그래야 별님께서 정말 어려운 시험 준비한다는 걸 상대방이 알아줍니다. 별님들의 가치는 별님들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동력이 됩니다. 스스로 자기 강화가 잘 되는 사람이면 상관없는데 사람 특성이 다 그렇지가 않잖아요. 나를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도 나고 누군가 상처 주고 싶은 생각, 잡생각 이거저거 막 생기는 겁니다. 나태하게 만들고요. 어차피 나 공부하는 거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나 때려칠까? 뭘 밀어넣어. 괜히 그랬다가 불합격하면 나 놀림받을 것 같은데 조용히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마음 상태를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는 내려가겠죠. 그러면서 시험의 난이도가 쉽다고 잘못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수준이 그 가치만큼 세상을 잘못 바라보게 될 건데 실제의 시험 합격선은 저 위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나의 능력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몰라도 실행해야 보입니다. 실행을 해야 보여요. 친구가 너 시험 뭐 준비해? 이러면 친구가 이미 모를 거부터 생각하고 쭈빗쭈빗 머리 막 긁으면서 그냥 뭐 있어. 잘 모를 거야. 행정사 들어봤어?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속으로 뭐 별거 아닌 시험 준비하나 보네. 끝. 상대방은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기 피하라는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할 뿐이에요. 그 다음부터 친구 모임에 불렀는데 안 나가면 역적되는 겁니다. 난 공부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아요. 나 힘든 거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남한테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조성해서 자기 PR을 초반에 미리 해놓으면 좋아요. 공부하는 초반에. 저도 술을 반년 끊었어요. 공부 초반에 상대방에게 저 힘들다고 앓는 소리도 엄청 했습니다. 자기 PR은 PR이고 앓는 소리는 앓는 소리대로 해줘야 합니다. 갑자기 그때 생각나네요. 그래야 그런가 보다 하고 저를 더 생각해 줍니다. 뭔가 그래야 되는 상황이구나 하고 나를 이해해 줍니다. 공부라는 게 자기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까지 이해관계가 엄청 많습니다. 아시죠? 자, 영상 결론 내기 전에 번외편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행정사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딱 한 분이십니다. 대한행정사회 회장. 회장 위치에서는 당연히 외국어 번역 행정사, 회사 행정사 다 PR 해줘야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대한행정사회 회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 있죠? 작년 12회 행정사 실무법 시험. 거기에 일반 행정사 업무에 관해 서술하라는 문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건 일반 행정사라고 지칭해야죠. 법적 용어이기도 하고 그 시험 문제의 쟁점이 그거였잖아요. 행정사가 총 3가지 있는데 그중 일반 행정사의 업무만 당신이 발췌해서 써낼 수 있는 대응 능력, 사고 능력을 가졌는지 보겠다. 맞죠? 암기한 거 그대로 써놓는 사람인지 아니면 구분해서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 보겠다. 그거잖아요. 그땐 법적 용어인 일반 행정사라고 써야죠. 그 두 경우 말고는 공식 홈페이지, 법적 뭔가 작성하는 절차 있거나 할 때 그런 거 말고는 전면에 내세워서까지 쓸 일은 사실 없어 보여요. 제 메일 발송, 저의 이메일 발송 내역입니다. 대한행정사회에 작년 6월에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 둘. 행정사 전문성 및 권리 향상 방안. 이 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용어의 전환 필요성도 껴 있습니다. 이런 제안은 제가 처음 제시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메일 보내고 나서 연구를 좀 해보니 보낼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행정사회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문화적 용어는 그냥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모이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시험 준비하면서 저 이메일을 보냈던 저의 과거를 지금 다시 보니까 행정사 시험 꼭 합격하고 싶은 사람으로 보이긴 하네요. 행정사의 진심이었다. 네, 지금까지 서포트 해드렸는데요. 영상 결론 낼게요. 좌측은 참고용이고요. 우측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정체성 강화 프로세스. 하나, 용어의 전환부터 시작한다. 일반 행정사 X, 행정사 동그라미. 둘, 자기 PR 및 떠벌림 효과로 나를 밀어넣는다. 그 PR의 느낌은 나 합격할 거야 가 아니라 나 이런 거에 도전하고 있어 요런 느낌. 셋, 절박함 대상에 따라 절박함의 수준이 달라진다. 이렇게 마인드셋 1단계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제시를 드렸으니 실행하는 것은 별님들의 몫입니다. 다음 편 역시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마인드셋 2단계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